지난 시간에는 현대생활에서 실내 조경이 필요한 이유와 그 범위를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실내 조경의 기능과 이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내 조경의 범위와 실내 조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 조경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경의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실내 조경을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다면 정의를 이해하셨을 텐데요. 실내 조경이라는 것은 건축물 내에 자연 요소인 식물을 가지고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물을 이용한 실내 조경은요, 여러 가지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실내 조경이 도입된 은행의 로비 같은 데서 친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실내 조경이 도입된 병원에서 치료 효과가 더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요, 실내 조경이 도입된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 그렇지 않은 공간보다 근무에 있어서 능률이 더 오른다는 사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실내 조경은 도입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과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보신다면 실내 조경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 조경의 효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경의 효과는 장식적 효과, 환경적 효과, 치료적 효과, 교육적 효과, 건축적 효과, 광장 효과, 여가 활용의 효과, 경영적 효과, 이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자, 그러면 이러한 효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식적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식적 효과라는 것은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라든지 색채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필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가 자신의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식물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식물은 그 자체가 조형성이나 색채감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실내에 도입하면 여러 가지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많은 감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내 조경이 장식적인 효과를 가지고 우리 실내에 도입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식적인 효과는 좀 더 나아가서 건축적인 효과로 연결이 되어서요. 실내 조경이 도입된 장소에는 공간을 구획을 해준다든지 또는 동선을 유도해준다든지 또는 공간과 공간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께서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감춰진다든지 하는 건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건축 공간에서 실내 조경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실내 조경의 장식적인 효과와 건축적인 효과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건물 내에 직선적인 구조가 이 건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경직되어 있고 너무 직선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실내 식물을 이용하여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삭막함이라든지 건조함 같은 것들을 실내 식물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해소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장식적인 효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실내 조경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내 조경이 이러한 시각적인 이유에서 많이 도입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이유만 가진다면 다른 요소가 대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실내 조경에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심리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리적인 효과들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치료 정원을 도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이런 예들은 병원이나 또는 복지원 또는 실버타운 같은 곳에 도입이 되어서 정신질환자라든지 또는 어린이들 또는 자폐
환자라든지 또는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이 단순히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실내 조경의 독특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환경적인 효과가 나타난 사례들인데요. 수공간이 도입되어서 공중의 습도가 충분히 유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부유 분진이라든지 또는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젠과 같은 유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효과들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실내 조경의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예들에 의해서는 실내 조경의 환경적인 측면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듯이 실내에 먼지라든지 또는 유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식물체에 흡착이 되거나 식물체에서 그것을 빨아들임으로써 식물에 의해서 공기가 정화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나 다른 기계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보다 바로 이러한 식물의 요소가 도입돼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쾌적하게 되는 것, 이것들이 최근에 실내 조경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폐 환자라든지 또는 정신질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내 조경을 통해서 마음의 편안함도 얻게 되고요. 또 실내 조경이 주는 어떤 매력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성 환자들에게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 때문에 원예 치료라는 기법들이 요즘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적인 것들을 앞으로 우리는 실내 정원 가운데서 치료 정원이라든지 환경적인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입하는 시공 사례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의 효과들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실내 조경의 광장 효과인데요. 광장 효과라고 하면은 공간 가운데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게 되는데 이런 넓은 공간에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또는 여기에서 담소를 나눈다거나 휴식을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공연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다기능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런 공간 안에 실내 조경이 도입이 되면 공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실내 조경을 통해서 공간의 특성이 더욱더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장적 효과로서 실내 조경이 또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을 또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에서는 실내 조경이 있는 공간에서 공연이나 또는 집회나 또는 연주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들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삭막하지 않고 실내 조경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좀 더 하고자 하는 다목적인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내 조경의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서 교육적인 효과인데요. 교육적인 효과는 최근에 실내 조경이 학교 안에 도입되어서 학생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 환경 미술에도 활용이 되고 또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내 조경을 통해서 자연 관찰에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교육과 접목시켜서 실내 조경 공간을 활용하는 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학교 만들기라든지 환경 교육 이런 분야들이 최근에는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적인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조경의 교육적인 효과를 보면요. 실내 조경은 학생들에게 자연 형태의 관찰을 흥미롭게 해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미술 교육이나 환경 교육에 있어서 자연 형태를 관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자연 형태를 관찰할 적에 실내에 조경이 마련되어 있으면 좀 더 가까이서 섬세하게 자연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 공간을 환경 미술이나 환경 교육에 적극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또 환경 미술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입체 공간을 이해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내 조경이 도입된 실내 공간을 보면서 건축물 내의 식물의 크기를 보면서 균형감, 비례감 같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내 조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입체 공간을 이해하는 환경 미술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광이 도입되는 아트리움료에서는 빛과 색의 이해와 색의 조화 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광에서부터 식물에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색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 색과 조화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듯이 인상파 화가들은 이런 자연광을 통해서 그 빛의 색이 변하는 것들을 많이 화폭에 담았었죠.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실내 조경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나 환경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내 조경이라는 것들은 많은 소재를 제공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미니어처 가든이나 아파 등의 소품 제작을 통해서 창작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성취감이 고취되는 것입니다. 실내 조경 가운데서는 미니어처 가든이라고 해서 소정원 만들기나 또는 아파와 같이 소품 제작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하고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직접 식물을 만지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게 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작업들을 학교에서 적용해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을 통한 실기 수업은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데요. 이럴 때 이런 실내 조경 공간에서 학생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푸른 학교 만들기라고 하여서 학교 내에 자연 체험 학습장, 또 학교 내에 각자 개인의 화분갖기 운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실내 조경화되어서 공간 안에 적극적으로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영역에 맞는 식물 가꾸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교의 환경 개선이 일어남으로써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이용자에게 만족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실내 조경을 하는 학교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부각된다면 아마 학생들이나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학교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공간,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교육관관에서 이러한 실내 조경을 많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조경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안면도 꽃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실내 조경을 보는 견학하는 사례인데요. 이거와 같이 실내 조경이 도입된 곳에 학생들이 견학을 하거나 그곳에서 관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교육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대상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 조경을 통한 공간의 전시라든지 실내 조경이 이용된 장소에 가면 자연스럽게 식물과 자연 요소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음은 경영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 조경이 레스토랑이나 호텔 또는 여러분들이 상업공간 안에 여러 분야에 도입되는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효과들이 요즘은 환경 마케팅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영적인 효과들로 인해서 실내 조경은 앞으로 점점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내 조경이 도입된 장소에 전망이 보이는 곳의 객실과 보이지 않는 객실의 사이에서 실내 조경이 보이는 쪽의 객실의 예약률이 높아진다거나 그 다음에 실내 조경이 도입된 장소의 레스토랑에 더 많은 고객의 만족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경영주들은 실내 조경을 환경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레스토랑의 실내 조경이 도입된 사례입니다. 자연스럽게 식물과 레스토랑의 느낌이 어우러진 사례들이죠. 다음은 호텔의 사례입니다. 이 호텔에서는 실내 조경을 이용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다른 호텔과의 차별성을 실내 조경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내 조경이 도입되어 있는 호텔에 있어서는 실내 조경이 보이는 쪽하고 보이지 않는 쪽하고 호텔의 객실의 예약률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델하우스 내에 실내 조경이 도입되어서 그 아파트 내에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살아난다든지 또는 기업마다 실내 조경 도입으로 인해서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이미지가 도입되는 등 환경과 관련된 느낌을 주기 위하여서 많은 경영주들은 실내 조경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내 조경의 경영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현대에는 상업 공간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했던 경영적인 효과에서는 주로 이미지를 통해서 효과를 내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내 조경이 도입되면서 공간 내에 에너지의 방출이라든지 또는 에너지의 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내의 연료비라든지 에너지 같은 것들은 경제적인 것과 직결이 되죠. 그런데 실내 조경이 도입돼서 벽면을 녹화한다거나 또는 충분히 자연 채광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특별히 옥상 정원 같은 것들도 그러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고 하여서 최근에는 생태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내 조경에서의 식물의 활용도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연 채광이 되어 있는 건축물 내에서는 충분히 자연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다면 에너지 활용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벽면 쪽 같은 곳에 식물을 충분히 도입하게 된다면은 식물 안에서 그 건물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축물 내에 건축물 내에 있는 에너지들이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의 도입이 건축물 내에 에너지의 유입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을 방지해 준다거나 또는 건축물과 에너지와의 관계들을 적절히 유지해 주는데 실내 조경은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내 조경의 경제적인 효과 또는 경영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내 조경의 효과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실내 조경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아주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실내 조경은 조금은 부분적이고 한정적으로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아주 장식적인 부분에 그친다거나 또는 관리가 소홀해져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내 조경 전문인으로 일하실 때에는 과거의 실내 조경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실내 조경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실내 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실내 조경이란 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생태적인 실내 조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연 숭배적인 사상,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자연을 지배하는 사상, 그래서 우리가 마구 자연을 훼손하더라도 인간에게 편리함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의 자연관이라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조경의 방향도 그저 단순히 기능적이거나 아름다움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생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실내 조경을 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내 조경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생태적인 실내 조경 또는 생태를 고려한 실내 조경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실내 조경의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트리움형 건물에 적용된 실내 조경입니다. 이것은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바닥면이 레벨차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당시부터 실내 조경이 고려된 아까 얘기 드렸던 생태적인 실내 조경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우리가 아트리움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내 조경을 단순히 부분적이거나 또는 마무리의 단계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 계획될 당시부터 실내 조경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내 조경을 여러분들이 단계적인 것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건축이 계획될 당시부터 도입되어야지만이 지금 보는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간과 어울리는 실내 조경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실내 조경이 그동안의 실내 조경은 건축이나 인테리어가 끝난 뒤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실내 조경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그 공간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내 조경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건축적인 면에서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고려한 공간이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적인 실내 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내 조경이 도입되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공간을 분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맞는 디자인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적인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실내 조경의 프로세스인데요. 처음 부분, 공간을 분석하는 부분부터 여러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실내 조경의 프로세스를 밟아갈 적에 기존의 실내 조경의 방법에서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지 못했기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까지를 생각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이 도입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보면 관리가 잘 못 되어서 없어지거나 또는 시들시들해진 식물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공간에 맞도록 도입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관리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 분석과 그거에 맞는 디자인 그리고 그거에 맞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이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과 그 공간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내 조경 디자이너가 꼭 짚어야 될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의 전망이랄 것 같으면 생태를 고려한 디자인을 하고 이러한 실내 조경은 환경의 조절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미래의 실내 조경에 나아갈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던 실내 조경의 효과와 실내 조경의 전망, 미래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셨던 실내 조경의 효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경의 효과는 장식적인 효과와 환경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아까 장식적인 효과에서는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나 색채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환경적인 효과에서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흡착하거나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치료적인 효과에서는 노인성 치매 환자라든지 자폐아동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에게 효과가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드려서 이것은 앞으로 원예 치료나 치료 정원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에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되거나 환경미술과 연결되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적인 효과로서 공간을 구획을 해준다거나 동선을 유도한다거나 이러한 건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사례들을 보았고요. 광장 효과에서는 다목적 기능의 넓은 광장 안에 실내 조경이 도입되어서 그 공간 안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가 활용의 효과라고 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실내 조경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취미나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실내 조경이 많이 도입될 것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한 식물을 키우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여가 활용의 효과는 점점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사례를 보여드렸던 경영적인 효과는 환경 마케팅이라는 분야하고 접목이 되어서 주택 건설업 계통이나 또는 각종 상업 공간에서 공간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만족감이나 선호도를 높여주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조경이 도입됨으로써 절대적인 에너지의 유입에 관계가 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실내 조경의 효과는 앞으로 점점 더 연구가 되어지고 구체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실내 조경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과 환경 조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태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듯이 일시적이거나 단순한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공간 안에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사항도 고려해서 건축과 식물과 인간의 세 부분을 고려한 식물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렇게 도입된 실내 조경은 환경 조절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처럼 악화되어 있는 실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실내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실내 조경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내 조경은 좀 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내 조경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조경의 역사는 최근에 부각된 것 같지만 사실 짚어보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실내 조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